2025년 2월 8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28 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28 독립선언 10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도쿄 제1본항공과 MCA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참석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강풍 동반한 강추위.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으며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민들은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소식.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재경단 총책으로 지목된 33세 남성 김노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 통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5. 미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신타로 일본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2025년 2월 9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소식입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발견되었으며 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40분경 발생했으며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회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겨울 스포츠 행사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선수들의 훈련과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조달청의 대형사업 입찰 소식입니다. 조달청은 2월 한 달간 총 210억 원, 약 2조 6,217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공사 관련 입찰이 73건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복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와 동명광역도로 건설공사가 포함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신속한 응급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동향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5. 산림청이 산촌마을에서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연간 약 132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로쇠 수액은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어선 침몰 사고. 최근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색 작업은 악천후와 해양 상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탄핵 심판 종반전.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핵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헌과 관련해 헌법 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정치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4. 기본사회 성장론 제시.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성장론을 제시하며 중도층 공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제안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며 당의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한파의 끝. 따뜻한 날씨 전망. 이번 겨울 한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온 변화는 겨울철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 미국의 철강 관세 포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 중이며 피해 학생의 부모는 극심한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계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 이승훈 팀초월 경기에서 은메달.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이승훈 선수가 팀초월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9개의 메달을 보유한 베테랑 선수인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5.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에서 1.61, 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외식 및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됩니다. 2025년 2월 12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사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 방식이 중구난방해하며 비효율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풍습. 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통풍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며 풀엄을 깨고 모국밥을 먹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기아 신차 타스만 출시 일정 확정. 기아 자동차가 2025년 3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타스만의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3,750만원, 상위 트림이 각각 4,110만원과 4,490만원, 오프로드 특화 모델은 5,240만원으로 측정됐습니다. 4. 서울시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 지동청 담동 등 국제교류부 갑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와 가격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승인됐으며 13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김호중 항소심 첫 재판 출석.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변호인 나는 PPT 자료를 활용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광주 인하학교 사건 관련 소식. 광주 인하학교 사건과 관련해 한 목격자가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2. 탄핵심판 8차弁론 진행. 오늘 탄핵심판의 8차弁론이 열렸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최후弁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의 결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弁론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와 주장이 제시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만 가스폭발 사고. 대만 중부타이 중의 한 백화점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소방청,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일제조사. 소방청이 전국의 물류창고와 판매시설 600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정지 여부,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 발언.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반발로 문영배 의원이 회의 도중 분노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1. 여자 컬링 아시안게임. 2025 아시안게임 여자 컬링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10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3. 호 황의조 성폭력처벌법 위반 재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황 씨가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사고. 서울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입니다. 공사 도중 발생한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관계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